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5입니다. 1번,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경제론이죠, 경제론. 정말 중요합니다. 1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였죠. 이게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이었습니다. 5.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건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 유효 수요만 판단하고, 유효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에 살 수 있는 능력이 가미가 돼 있어야 됐었네요. 그래서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였습니다. 그때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되고 구매력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걔는 X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당연히 오고요. 그 다음 4번.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구와 나가는 인구를 따졌을 때 유입 인구가 10만이고 유출 인구가 9만이면 순유입 인구는 1만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전에보다 더 많아진 거니까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네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다. 5. 그 다음 5번. 내용을 따질 때 우리가 뭐라고 공부를 했었냐면 가격 그리고 가로축의 수요량, 그래프상에 점을 찍으면 걔는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를 찍고 걔를 연결하면 곡선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곡선은 단순히 점 2개 연결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그 곡선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 수요 곡선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였죠.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면 걔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였다. 만약에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걔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였던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무조건 다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나머지 거는 다 가격 이외라고 부른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쪼개놔서 수요가 곧 곡선이니까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얘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습니다. 뭐가 변함에 따라 변하는 거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거였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할 땐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요량의 변화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5번.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럼 곡선의 변화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에 얘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요 증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수요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겠네요. 기억의 수요 증가예요. 그럼 기억이 수요 증가인 순간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겠죠? 2번 지워지고 5번이 지워지네요. 그 다음 니은. 거래세가 인상돼요. 그럼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이 이때 인상되면 거래세가 인상된 거거든요.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데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 감소. 그래서 니은이 수요 감소인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지우면 됩니다. 3번을 지웠죠. 그 다음 디귿. 대출금리가 하락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요인. 그 다음 대출금리 하락은 수요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공급에도 영향을 끼치죠. 대출금리가 하락되면 건설자금도 빌리기 쉬워지니까 공급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 맞네요. 디귿이 지금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디귿이 없는 애를 지우려고 봤더니 디귿은 똑같이 있죠. 그 다음 리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살까요, 안 살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 떨어질
그때까지 기다리겠죠. 지금 안 사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이 수요 증가 요인인 순간 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미음. 인구가 감소했대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건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가격 상승 예상과 가격 하락 예상의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가격 상승 예상이 되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 반영돼서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가격 상승 예상의 경우에 수요는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사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면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럼 이때 왼손 수요, 오른손 공급. 그럼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해요. 현재 가격이.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정말 쉽냐면 가격 상승 예상이 되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그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현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격 상승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나타나죠. 초과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로 나타날 겁니다. 얘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수요 감소.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되네요. 공급 증가. 그럼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으니까. 자,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이 증가되면 초과 공급이죠, 여러분. 초과 공급.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현재 가격이 하락하죠. 똑같나요? 가격 하락 예상이 되고 있으면 현재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가격의 하락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 나타난다. 초과 공급은 증가, 수요는 감소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안 그러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기억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3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요의 감소 요인. 그럼 수요의 감소 요인인데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곡선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고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가격의 변화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봅니다. 모두 몇 개인가예요, 지금.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얘는 수요 증가 요인이죠.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대요. 그럼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되면 얘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하나 떴네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건 수요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이고 공급하는데 비용이 준 거니까 공급의 증가 요인이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 입장에서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되면 이 대체주택으로 수요가 넘어오겠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의 감소에 따라 아파트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네요.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아파트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죠. 얘는 수요량의 변화죠, 지금. 되셨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감소 요인은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경제론 부분의 문제를 처음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 왜 수업을 그렇게 진행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느낌이 나시나요?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경제론 부분부터는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풀어주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